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건 야당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여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계엄 사태에서 빚어진 전국 혼란상이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탄핵 소추안 표결 무기명이죠. 자, 당론이나 분위기와 상관없이 소신 투표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200명입니다. 개혁신당까지 범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만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표결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 18명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가결은 가능합니다. 네, 계엄 해제와 그런데 탄핵과는 좀 별개의 문제 같긴 한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죠? 네,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 탄핵만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훨씬 좀 높았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지만 친한계 의원들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과거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는 기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탄핵 가결이 될 경우에 당 전체 위기로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이 괴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탄핵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친한계인 조경태, 김상욱 의원은 탄핵 절차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개파색이 옅은 안철수 의원도 여당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퇴진 요구를 한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가 통한 모 의원은요, 어차피 지금도 소수 야당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윤 대통령과 따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내 분위기가 좀 심각하군요. 근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오라고 한 게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불참을 유도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거든요. 친한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진실이 뭡니까? 일단 지금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일단 추 원내대표 측에 물어보니까 국회 출입 통제로 접근이 어려워져서 초반에 의원들을 당사로 모은 거고 본회의장에 가지 않은 건 계엄 원인 등이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용산에 연락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일부 의원과 달리 국회 안에 있었는데도 표결에 불참했던 만큼 그에 따른 정치적 평가 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별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들의 정치적 미래 어떻게 예상합니까? 오늘 좀 눈에 띄는 메시지가 없었는데요. 일단 지도부의 일원인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아예 최고위 회의에 오늘 불참을 했고요. 그 외 친윤 의원들도 공개 발언을 좀 자제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엄 선포 이슈가 좀 회복 불가능, 방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친윤계의 정치적 입지도 좀 좁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앞으로 사법 리스크 좀 궁금합니다. 여당이 반사이익을 기대했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무래도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계엄 선포에 표결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야권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선거법 재판 확정까지 최소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스스로 야당의 탄핵 추진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이 대표로선 더할 나위 없는 정치적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앞으로 정치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겠군요. 계속 취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